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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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팩트란 클럽 헤드가 다운스윙 하프웨이를 지나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로 통과하면서 대칭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연쇄 반응입니다. 임팩트에서 클럽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는 생각과 동작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였던 다운스윙, 하프웨이 프리셋 존이 중요하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임팩트란 너무나 순식간에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로 이어지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클럽을 힘차게 휘둘러 매우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려면 헤드 페이스는 직각이 되어야 하고 라이 각이 업라이트이거나 플랫이 아닌 스퀘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의 강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윙 중 헤드 무게에 의한 샤프트의 만곡 현상과 밴드 포인트 현상으로 인한 미스샷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밴드 포인트 현상이란 임팩트 전후 타깃 반대 방향으로 샤프트가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곡 현상이란 헤드 쪽 가까운 부분이 휘어져 헤드에 힐 부분이 들리는 현상입니다. 다운스윙 하프웨이에서 팔로우스루 하프웨이를 통과할 때 자동적으로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헤드 스피드에 적합한 강도의 샤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팩트 자세가 셋업대의 자세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겨 임팩트 때 하체가 정지되고 허리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세로 임팩트를 시도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팩트 자세가 셋업 자세와 같다는 이 말은 양팔과 상체, 그리고 클럽의 페이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운스윙 하프웨이에서 시퀀스 동작을 정확하게 실행하였다면 허리를 지속적으로 회전시켜줘 팔과 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연타법을 하기 위해서 풀어놓지 않았던 손목 코킹을 임팩트에서 정확하게 풀어주는 동작으로 헤드 스피드를 가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우스루 하프웨이에서 헤드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되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헤드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게 된다면 공은 오른쪽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며 로테이션이 일찍 일어나게 된다면 공은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임팩트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골프 스윙의 시퀀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바로 공이 페이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페이스와 공이 밀착되어 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의 페이스가 정확하게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멀리 똑바로 공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팔로우스루는 공의 구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또한 골프 스윙에서 오른팔이 최초로 펴지는 지점이 팔로우스루 초기이며 양팔이 최초로 곧게 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팔로우스루 동작을 보면 오른팔은 곧게 펴고 왼쪽 팔을 구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과 달리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힘은 밀어내는 힘보다 당길 때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양팔을 곧게 펴줄 수 있다면 강한 임팩트와 자연스러운 왼팔의 외전 적용에 의한 로테이션이 이루어져 공은 멀리 똑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골 박사가 말하는 임팩트란 임팩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퀀스로 이어지는 팔로우스루 하프웨이까지를 임팩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 박사는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아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골 박사는 아들의 다운스윙 하프웨이 포지션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어니 엘스와 타이거 우즈 스윙과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팩트 포지션에서 체크해야 하는 12가지 동작이 타이거 우즈 그리고 어니 엘스와 골 박사 아들의 동작은 똑같았습니다. 4개월이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한 시퀀스 골프 스윙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골 박사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 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골 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누구나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골 박사 아들은 리치몬드 18번 홀의 기적 같은 드라이버샷 비거리를 확인하였던 아들은 그때부터 본인 스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들은 스스로 시퀀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스윙 연습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시작으로 완벽한 시퀀스 다운스윙은 클럽 헤드를 빠른 속도로 공을 향해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임팩트 때 헤드 무게에 의한 폭발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운스윙 하프웨이까지 모든 파워를 축적시켰다. 임팩트 때 그 파워를 100% 온전히 공에 전달해주는 스윙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스윙을 골 박사는 야무지게 치는 스윙이라고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니엘스와 PGA 프로들과 똑같은 임팩트라고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시퀀스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임팩트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알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느낌을 모르고 무조건 강하게 클럽을 휘둘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퀀스 골프 스윙을 만들기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준 고마움과 기특함, 그리고 정말로 대견하다고 골 박사는 아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팩트 체크 포지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시퀀스 임팩트 12가지 체크 포인트. 첫째, 어드레스와 같은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체중을 실어 강력한 임팩트가 되도록 체중이 왼발로 90% 이상 이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 회전이 30에서 40도 정도 회전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안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왼쪽 다리가 밀려나가지 않고 클럽을 최대로 가속시킬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지면을 누르는 동작과 엄지발가락 끝부분을 지면에 대고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일곱 번째는 상체의 어깨 라인이 셋업되어 같이 스퀘어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덟 번째는 왼쪽 팔을 곧게 뻗어 지렛대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왼쪽 팔 앞쪽 부분이 회전되지 않고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임팩트 직후 강력한 파워와 정확한 릴리스를 할 수 있도록 오른쪽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어야 합니다. 11번째는 상체와 머리가 공의 뒤쪽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 12번째, 동작은 시선이 공의 타격 지점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2가지 임팩트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프로와 같이 멀리 똑바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롱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7단계 드라이버 샤프트 선택 방법. 롱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7단계 드라이버 샤프트 스파인 앵글과 망곡 현상이 구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윙 스타일 타격 방법에 따라 드라이버 헤드, 센터 오브 그래비티와 관성 모멘트가 높은 헤드를 선택하였다면 헤드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샤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골프채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헤드는 바디라 할 수 있으며 샤프트는 자동차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샤프트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샤프트가 클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헤드라 할지라도 샤프트에 따라 공의 탄도와 구질 그리고 비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드라이버 스윙 스피드에 적합한 샤프트를 사용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로 비거리를 향상시켜 공을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드라이버 샤프트 소재와 강도 그리고 밴드 포인트와 토크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샤프트의 스파인 앵글과 망곡 현상이 구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샤프트 스파인 앵글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본 샤프트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원형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스틸 샤프트와 달리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라파이트와 카본 샤프트는 아주 얇은 소재를 작게는 5겹에서 20겹 이상
겹겹이 감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샤프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의 겹침에 의해서 생기는 겹쳐지는 부분 중 가장 두꺼운 것을 스파인 앵글이라고 합니다. 스파인 앵글 장착 위치에 따라 샤프트의 강도와 발사 각도가 변하고 느낌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골프클럽 피팅 과정에서 스파인 앵글을 맞추지 않고 샤프트를 장착한다면 다운스윙을 할 때 샤프트가 흔들리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헤드의 스윗스폿으로 정확한 임팩트 스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거리와 방향성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샤프트 스파인 앵글을 찾아서 장착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샤프트의 흔들림을 안정시켜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샤프트의 스파인 앵글 장착 위치에 따라 샤프트의 강도가 달라지고 발사 각도와 구질이 변하며 타구감까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샤프트의 망곡 현상과 굴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샤프트는 수직 방향으로 휘어지는 샤프트의 망곡 현상과 스윙 플레인 방향으로 휘어지는 굴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샤프트는 강도가 약하거나 또는 강하거나 백스윙 중 휘어졌다가 다운스윙에서 다시 또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트의 두 가지 변형 현상은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 동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헤드의 무게중심과 샤프트의 중심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에 비해서 샤프트의 강도가 약하다면 지나치게 많이 휘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폭이 커지게 되고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스프링처럼 빠르게 회전되면서 샤프트를 앞지르는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임팩트는 높은 탄도의 발사 각도와 왼쪽으로 날아가는 훅 구질의 샷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보다 샤프트가 강하다면 다운스윙 때 헤드가 샤프트보다 뒤쪽에 남게 되어 임팩트 때 페이스가 오픈되어 푸시나 슬라이스 구질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낮은 발사각도 임팩트로 인한 비거리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프트의 굴절 현상은 헤드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 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윙 스피드에 적합한 플렉스의 샤프트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굴절 현상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공을 조금 더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샤프트의 굴절 현상은 발사 각도와 백스핀 그리고 정확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지망 학생들은 샤프트의 굴절 현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윙 스피드와 템포 그리고 스윙 스타일에 적합한 샤프트를 선택하여 공의 발사 각도를 높여주고 백스핀 양을 줄여 비거리 증대와 정확도를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샤프트의 망곡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샤프트는 강도가 약하거나 또는 강하거나 백스윙 중 휘어졌다 다운스윙에서 다시 또 휘어지게 되어 있다고 굴절 현상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샤프트의 굴절 현상과 함께 임팩트 때 샤프트가 공 쪽으로 활처럼 휘어지는 샤프트의 망곡 현상이 있습니다. 샤프트의 망곡 현상은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 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헤드의 무게에 의한 클럽의 라이 각도가 변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어드레스 척추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팩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과 굴절 현상은 스윙 스피드가 빠를수록 커지고 샤프트 강도가 약할수록 커지며 또한 헤드의 중심거리가 길어질수록 커지게 되어 정확한 중심 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져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스윙 스타일과 스윙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 플렉스와 헤드 무게 그리고 길이를 맞춘다면
스윙 중 망곡 현상에 의한 라이 각도 변화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굴절 현상을 극대화시켜 공을 조금 더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프로지망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